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비트코인 20만 달러, 이더리움 1만 달러 간다 전망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드가 올해까지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드가 보고서를 내고 올해 기관들로부터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며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는 지난해 승인된 이 현물 성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용이해졌다 라고 하면서 특히 연금 펀드로 구분되는 이 롱 온리 펀드에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롱 온리 펀드는 이 공매도나 레버리지 등 복잡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기보다 매입 자산의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펀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가 이러한 롱 온리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차트드는 이어서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드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연금 펀드로 분류되는 이런 롱 온리 펀드의 자금 유입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20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 증가 및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 2023년 강세장 제한되나라는 기사인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데스크는 이 비트코인의 최근 움직임이 2023년과 2017년 강세장 시기의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온초인 분석 플랫폼인 글래스노드는 이 비트코인이 지난 2달 동안 9만에서 11만 구간에서 거래되면서 60일 가격 변동 범위가 19%로 매우 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았고요. 2019년 이후 5회 관측된 드문 현상이자 이 제한적인 움직임은 변동 확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에 비트코인은 3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2달 만에 4만 2천 달러까지 40% 상승한 바가 있는데요. 클래스노드는 또한 비트코인 공급량의 20%가 현재 시장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 집중되고 있어 소폭의 가격 움직임에도 투자자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 행동 변화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올해 70일 이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 지난해 기록한 23일보다 약 3배 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강세장 당시에 77일 동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이제 기록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매튜 하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측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3일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간격이 2024년 1월 이후 가장 좁아졌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가격 돌파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린저 밴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3일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제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긴 하고 있죠. 변동성이 커졌다가 이렇게 좁아져 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이제 보통은 가격이 이제 수렴이 되면서 어느 한 방향성으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걸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상태라 예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예전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좀 덜 했었던 때를 보자면 이때, 그러니까 2023년 10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변동성은 이제 완전히 최소화됐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등락을 계속 거듭하지만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볼린저 밴드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면서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오죠. 근데 이 패턴들이 이제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분석가들이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그때보다는 이제 수렴하는 정도가 조금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아직도 크고 지금 볼린전 밴드의 폭이 아직까지는 그때보다는 좀 넓은 느낌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 8,320억 달러 돌파, 자본 유입 둔화 속 사상 최고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이 8,3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자본 유입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386억 달러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고 2024년 12월 45억 달러의 였던 순 실현 이익 규모가 3억 1670만 달러로 93% 감소하면서 수급 균형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순 미실현 이익 및 손실 지표 NUPL은 0.6 수준으로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상당한 미실현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 사이클에서 신념 단계에 해당하며 강세장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포스트는 바이낸스에서 단기 매도세가 증가했으나 미국 시장 개장 직전 매수세가 다시 우위를 점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는 이번 시장 사이클이 2017년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5회에서 2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차남이 친암호화폐 루미스 상원의원과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 준비 자산 논의로 관측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이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를 만나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이 에릭 트럼프와 이 신시아 루미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고 두 사람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릭 트럼프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두 사람이 회동했다라는 글을 공유했다고 해요. 근데 이 글을 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 대표적인 가상화폐 옹호자이고 루미스는 앞서 지난 7월 이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향후 5년간 매년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총 100만 개 매입해 최소 20년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릭 트럼프 차남이 지금 신시아 루미스 의원하고 만났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트위터에도 직접 자신이 올렸던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삭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결국엔 둘이 만나서 뭐 의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비축에 대한 내용을 회동을 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용에도 여기도 써 있거든요. 에릭 트럼프가 직접 올린 것에 이 아메리카스의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요것만 봐도 이제 비트코인 전략 준비 비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미 정부 비트코인 19만 8천 개, 이더리움 5만 4천 개, BNB 4만 개 등 보유 중이다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해요. 이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지갑 추적 사이트인 아캄에 따르면 미국 정부 지갑으로 분류된 주소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WBTC, BNB 등 약 209억 달러 규모의 코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이제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이 발동됐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디지털 자산 전반을 놓고 전략 비축을 검토한다는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보유하는 것들을 전략적 비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후에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계획 ETF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ETF가 이제 기관 및 소매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했다면 이제 SBR은 이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의미하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이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무기 경쟁 대신에 비트코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인 신시아 르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따라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부근 소매 투자자 수요 강력 신규 공급량 1.9배 흡수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10만 달러 부근 내에서 소매 투자자들의 수요가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글래스노드는 이제 비트코인 세우와 개 투자자 집단이 지난달 흡수한 비트코인은 신규 공급의 1.9배인 25,600BTC로 집계가 됐고 비트코인 세우는 1BTC 이하, 개는 10BTC 이하를 소유한 소매 투자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세우와 이제 개 투자자 최근 강력한 수요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액 투자자들이 꽤 열심히 10만 달러 부근에서 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록 CEO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 자산 토큰화 승인 촉구라는 기사고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암호화폐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산 토큰화의 신속한 승인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투자 민주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블랙록은 추진을 하고 있죠. ETF 지금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고 이더리움 ETF나 뭐 다른 코인의 ETF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큰화된 채권과 주식의 통합으로 기존 DeFi 플랫폼의 제공을 확대하여 총 잔금 가치를 높일 가능성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블랙록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증권 같은 것들도 다 토큰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180인의 일내 압수 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 마련,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통해서 명령 발표 후 180일 이내에 실무그룹은 대통령에게 디지털 자산 규제와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데 디지털 자산과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그리고 정부의 법 집행을 통해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평가하는 겁니다. 압수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분산 원장에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의미하고 디지털 토큰은 다양한 알트코인들, 그리고 디지털 가치 표현은 NFT 등 전반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은 지금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모두 19만 8,109 BTC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 더 많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국가가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중국도 19만 BTC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46,351 BTC, 영국이 6만 1245 BTC, 부탄이 1만 1688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는 아마 이 정도가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일 것 같고,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자, 캐시우드가 이제 트럼프 코인 투자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에 집중이라는 기사인데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코인에 투자할 계획이 없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핵심 암호화폐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부족하고 단순한 밈코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드는 이 코인은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밈코인의 투기적 특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밈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샀다는 거고, 비탈릭 부테린도 이제 정치 코인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이제 대규모 정치 코인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외국 국가로부터 무제한 정치적 뇌물수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고 이렇게 트럼프 코인을 이제 사게 되면 그 돈이 결국에 이제 트럼프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 정치적 뇌물수수가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트럼프의 밈코인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하나라는 기사고요. 지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브라질의 디지털 뱅킹 기업 누홀딩스의 지분을 0.4%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4년 4분기 0.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지금 2021년 누홀딩스의 시리즈 G 펀딩 라운드에서 5억 달러를 투자한 바가 있고 이후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한 이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어요. 2018년 비트코인을 쥐약의 제곱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홀딩스가 2022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누뱅크 크립토를 출범한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확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략적 변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누뱅크 크립토를 이제 원래 이제 누홀딩스라는 전체적인 이제 기업인 것 같고 디지털 뱅킹 기업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크립토를 실제로 이제 취급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 회사에. 그래서 실제 이제 말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든 이제 투자하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간접적으로 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장사들도 이제 암호화폐 투자들이나 실제 그런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암호화폐 기업 자체에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기가, 이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현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가 그만큼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